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예, 뭐, 안 그래도 그동안 이 평가 준비하신다고 모든 분께서 전부 다 고생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사실 지금 KT 빌딩은 지금 평가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에스테이트 빌딩은 아직 평가 중에 있어요. 참,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이라서 아직까지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포항은 다행히 에스테이트 빌딩 고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말고는 전부 KT 빌딩이라서 뭐 평가하고는 이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태풍 때도 흰남노 때문에 진짜 포항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매년 태풍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이번에 너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오천 소장님은 정말로 혼자 그날 근무하면서 정말로 아마 밤이 그날 하루가 진짜 지겨울 정도로 그렇게 힘드셨을 겁니다. 아마 진짜 물이 전부 다가 뭐 건물 전체 전부 물바다였고, 제가 지금 포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포항 빌딩에 나와 있는데 포항 여기 지하에도 물이 차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거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모르실 겁니다. 하여튼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오늘 또 이제 교수님께서 또 안전교육도 하시는데 강의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우리 이제 포항센터는 특히 그 태풍 때도 피해를 당하시고 이렇게 또 오천의 이경희 소장님 제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포항센터 전체가 다 같이 고생들 하셨고 또 이렇게 이제 종합평가 준비하느라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수고 많이 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서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3, 4분기 안전교육이에요. KDFS 4월을 위한 안전교육. 오늘 이렇게 주제는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인데요. 우리 포항센터 식구들을 위한 안전교육은 이제 1시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0분 정도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거를 양해를 해주세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고요.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같이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으로 우리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이런 주제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일하는 거기 때문에 출발은 고객 서비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 고객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들은 다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그 월마트 창립자 샘월튼이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고객이 있으며 그 고객이 자신의 돈을 다른 데다가 쓰기 시작하면은 회사의 모든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중요성을 일찍 정확하게 파악하셨던 이 월마트 창립자 샘월튼은 세계적인 그런 유통업체를 창립을 하고 이렇게 크게 키운 그런 이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분 중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빌 게이츠예요. 이 빌 게이츠는 그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장 앞선 이렇게 이제 그 보급을 함으로써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가 됐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많은 불편을 느낀 불편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은, 보급을 하면은, 이걸 이용해 보고서 이제 이용한 사람 중에서 이제 불평을 막 하는 거죠. 이거 사용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막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다 정확하게 잘 받아들여서 그걸 보완 개발을 함으로써 앞서가는 훌륭한 성공적인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세계적으로 보급을 해가지고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자, 고객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한 분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일본 사람인데요. 이렇게 요리사예요. 한국에 와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한국 손님들은 단순 솔직해가지고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맛이 이상하면 이상하다, 뭐 맵다, 짜다, 쓰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마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절대 불평을 하지 않지만 대신 다시는 먹으러 오지 않고 발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을 표현해주는 고객들 덕분에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어가지고요, 우리 한국에 와서 일본 요리 전문가로, 요리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아베 고이치라는 분이 고객이 중요한 거를, 고객이 불평을 표현하는 거를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그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고객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정확하게만 표현해 주면 좋은데, 가끔은 진상 고객이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진상 고객. 우리 KT 건물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상 고객에 대한 이 문제 사례를 같이 알아보고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 공부도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진상 고객 문제 잘 보셨나요? 예. 이렇게 진상 고객이 비밀번호 잘못 눌러서 3번 눌러가지고 오류돼서 시스템이 딱 잠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번 더 하자고 이제 때를 쓰는데, 여기 저기 우리 저 경주 빌딩에 경비실에 우리 정호원 씨, 여기 낙서를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여기 저 교육 방해하지 말고 여기 손대지 마세요. 여기 저 빨간 점 생긴 거 정호원 씨가 지금 이거 눌렀거든요. 예,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진상 고객이요, 자기가 실수를 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렇게 엎어 씌우고 지금 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이제 저기 저 안 된다고 하니까 너 가만 안 두겠다고 막 이제 협박을 해놓고는 이 사람이 가가지고 어떤 짓을 했나 하면은 본사 게시판에다가 불친절한 사람 이거 잘라라고 이렇게 이제 안 된다고 하고 막 이렇게 나 볼 일 못 봤는데, 이게 그렇게 불친절한 사람 그냥 놔두냐고 막 이런 이상한 민원을 올리니까 본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지점장한테 전화 걸려와가지고 이 고객 이거 빨리 모셔다가 이제 오해를 풀고 잘 해결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 진상 고객 문제 해결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진상 고객을 초청을 해가지고요, 다시 이제 사과하고 뭔가 이제 화해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 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경주 빌딩 경비실에 정호원 씨, 여기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여기 그 빨간 점 계속 찍고 계신데 이런 교육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예, 경주 빌딩 경비실 정호원 씨 잘 부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진상 고객은 그 자기가 이 직원들을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전문성이 있는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실수해놓고 오히려 엎어 씌우고 이렇게 무리하게 이제 이렇게 사과를 요구를 하니까, 이제 저기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이렇게 이제 나가니까 그거 필요 없고 90도로 숙여서 폴더 사과하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뭇거리니까는 이제 그러면은 나는 이제 이 민원을 그 은행 본점 게시판하고 금융감독원 게시판에 도배를 해버리겠다고 협박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 따져보자. 당신이 사매 오류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시스템이 장인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냐, 이렇게 싸우면 이게 끝장이 안 나고 점점 더 확산이 되고요. 계속 이제 확대가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이 여직원이 딱 판단해가지고, 그래,
까짓 거 내가 90도 폴더 사과 3번 해주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90도로 숙이면서 잘못했습니다. 삼창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이제 잘 해결을 했는데, 무친상 고객 무리한 요구를 다 실천을 해서 수습을 잘 했어요. 짧은 순간에. 근데 이거를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잘 수습을 한 여직원은 이렇게 이제 그 회사로부터 사실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진상 고객한테 떼쓰는데 여기 휘말려 들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잘못했다고 그 너 잘못이다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미 진상 고객에 대한 문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해결하고 나니까 여기 다른 직원, 여기 이제 신입사원은요, 왜 잘못 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냐, 우리는 인권도 없냐고 막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신입사원이어가지고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렇게 이제 개념이 아직 정립이 조금 덜 된 거죠. 이걸 조기에 잘 지혜롭게 수습을 하느냐, 이걸 그냥 끝까지 싸워가지고 투쟁을 하느냐, 이거 길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가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그 포항센터 식구들은 다들 잘해주고 계세요. 네, 친절한 인사, 우리 이제 늘 평가 요소 중에 아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친절한 인사는요, 그만큼 이렇게 딱 마주치는 순간 눈을 딱 마주치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마주쳐야지,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인사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겠죠. 그다음에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 돼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 이제 인상 쓰고 찡그리고 무겁고 슬픈 얼굴이면은 인사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15도 정도 상체를 정중하게 숙이고 천천히 일어나면은 정중한 인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는 이런 내용의 모든 질문을 묶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친절한 인사의 한 세트예요. 네,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지금 우리 포항센터 식구들 다 잘하고 계신 거죠?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금년도 1분기에 산재 사망자 수가 586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586명이 산재 사망을 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자로 시행을 했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효과가 없는 건가? 깜짝 놀랐죠. 이 강력한 법을 시행을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안전 장비도 많이 도입을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배부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안전에 대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시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산재 사망자 수가 이렇게 작년 1분기에는 574명이었었어요. 근데 금년 1분기에 이제 12명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판단했어요. 인적 요소에 의한 사고가 그만큼 90% 이상 이렇게 이제 올라가니까, 이거는 장비가 구입이 돼서 배부가 되고 환경을 바꾸고 이렇게 해도 안전수칙을 지키겠다는 근로자 스스로 지키는 의지가 없으면 효과가 없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진단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교육을 이렇게 더 많이 실행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체력이 저하돼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그 활동하던 그때만큼 체력이 받쳐주질 못하는 거예요. 체력이 저하돼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계속 싸매고 있고 막 운동 바깥에 활동도 줄어들고 막 위축돼 가지고 있으니까 체력이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체력 저하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은 아무리 그 현상 유지가 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체력이 저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후유증도 극복하고 나이 먹어가는 것도 극복하기 위해서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요, 이제 사례를 알아보자면은
첫 번째 사례는요. 전등 교체 작업 중에 사다리에서 추락해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천장에 있는 이 전등을 이제 교체 작업을 하는데 여기 이제 저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해서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 안전모가 그냥 확 벗겨져 나가고 맨머리가 이 맨 땅에 부딪히면서 머리 다쳐가지고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이동식 사다리는요, 미끄럼 방지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올라가면 이게 바닥이 미끄러우면 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 조치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못했고요. 또 하나는 사다리 작업은 2인 1조로 꼭 작업을 해야만 안전하게 밑에서 보조자가 좀 이렇게 지탱을 좀 해주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밑에서 보조해주는 분도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대를 필히 착용을 해야 되는 데다가 이 안전모를 필히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 안전모를 머리에 쓰긴 썼는데 턱끈을 제대로 안 조여놓고 여기 머리에 얹어만 놓고 나니까 떨어질 때는 이 안전모가 먼저 벗겨져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머리가 그냥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안전모를 쓰실 때는 이 턱끈을 확실하게 조여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 몸 중에서 부딪히면은 제일 위험한 데가 이 머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체력이 저하되고 운동 부족이니까 반사신경이 둔화되고요. 나이를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반사신경이 둔화되고요. 균형 감각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 해주시는 거 당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수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전선 연결 중에 감전돼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 작업장 바닥과 이제 공조실 내부가 이제 매우 습한 상태에서 물 묻은 장갑으로다가 이제 이 전선 코드 꽂다가 이렇게 이제 감전이 돼가지고 사망했거든요. 3종 접지 공사가 제대로 실시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우리 이제 전기 꽂는 꽂이 그 이제 콘센트에 제3의 접촉점이 연결돼서 이제 접지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안 됐던 거죠. 그리고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안전 수칙을 게시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 하나였고요. 누전 차단기를 부착한 이동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용을 하지 않은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요, 전기 작업할 때 특히 표준 안전 수칙을 준수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리고요, 이 전기 작업할 때는 그 이제 경험이 많은 상급자의 이제 관리 감독을 좀 더 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특히 비 오는 날은 위험하다.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비 오는 날은 누전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내 손에도 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전될 가능성이 높은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비 오는 날 특히 조심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경비실에 계신 분들 이거 좀 관심 있게 잘 들어주세요. 세 번째 사례는요. 경비원이 야간 순찰 근무 중에 넘어졌는데 사망했어요. 아니 옛날 같으면 우리 한참 젊은 때 같으면은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은 그냥 옷에 뭐 묻은 흙 좀 털고 가면 됐는데 돌불에 걸려 이렇게 넘어졌다고 그냥 그 다쳐가지고 사망한 이런 사고가 났거든요. 이 맨홀 모서리 여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이제 머리를 다쳤는데 응급조치 받았지만 사망했어요. 넘어짐 요소가 늘 이게 눈에 띄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사전에 안전 조치를 못한 거죠. 그리고요, 이 맨홀 여기 이제 요 맨홀 모서리 요런 데는 요철 부분이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 언젠가 내가 한번 걸려 넘어지겠구나. 이걸 딱 보고 여기 안전 조치를 특별히 어떤 표시를 하든지 이게 있었어야 되거든요. 안전한 통로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고요. 또 야간 순찰 중에는 항상 조명등을 휴대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내 발 디딜 곳을 좀 확인을 하고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걸려 넘어졌다 해서 그냥 이렇게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 체력이 저하되어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체력 보강을, 체력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전에 집중해서 성공한 세계적인 기업 사례를 제가 오늘 듀폰 회사 사례를 가져왔어요. 세계 최대의 종합화학회사거든요. 그리고요, 이 회사가 이제 1802년도 220년 전에 설립한 화약회사였어요.
그 세계 최초로 나일론을 개발했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1938년도에 개발했죠. 그리고 이 회사는 이걸 안전을 최고의 경영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일터가 행복에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안전을 강조하게 됐냐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화약을 만들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화약은 아차 실수하는 순간 빵 터지면은 그냥 사람이 날아가고 건물이 통째로 날아가는 이런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철저한 안전 습관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70개 나라에 진출해서 6만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어요. 꽤 큰 회사죠. 근데 여기는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부여를 하고 이걸 실천을 했어요. 그 1811년도에 그러니까 210년 전에 안전 규칙을 제정을 하고요.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했어요. 모든 회의, 모든 교육하기 전에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교육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문을 나가서 왼쪽으로 꺾으면은 외부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미리 이제 탈출구를 확인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와서 30분 정도 머문다. 그럼 그때에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쪽 정문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비상 통로가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고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이제 안전을 늘 실천을 열심히 했죠. 이 회사의 아주 중요한 경영 철학으로 첫 번째는요. 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높이자는 거예요. 안전 전문 강사는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계속 눈에 보이는 대로 안전, 이거 안전한가, 이거 위험 요인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사진을 찍고 자료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육 자료도 만들고 늘 이런 거를 이제 관심 있게 살피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전 직원들을 안전의식 수준을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높이는 그런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직원을 채용할 때나 보수교육을 할 때 수시로 안전 서약을 받습니다. 그 받는 서약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서약서. 그래가지고 나는 어떠한 불안전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 불안전한 행위 발견 시 즉시 시정토록 알려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딱 해서 사인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단히 내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안전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 처분도 하고 해고까지 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요, 이걸 열심히 이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이제 안전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하면은 모든 작업을 딱 중단하고요. 그 위험 요인이 해결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시 작업을 재개하도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 안전생활화 실천 운동을 하는데 사무실에 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 자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유리는 안전유리용 접합 필름이 들어있어가지고 혹시 유리가 깨져도 사람이 다치지 않는 조치를 한 거죠. 그리고요, 우리 극장에 가서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영화 보다가 화재가 났을 때는 이제 비상 대피로, 나의 대피로는 어느 통로 나가시라고 이런 거 이제 미리 알려주고 영화 시작하잖아요. 사무실에서도 비상시 나의 대피로는 어디인가 이거를 분명히 이렇게 알고 숙지하고 이렇게 이제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뾰족한 필기구 꽂을 때는 분명히 대개 뾰족한 부분 다칠까봐 이렇게 이제 망가질까봐 이거를 이렇게 세워놓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야 혹시라도 사람이 찔려서 다치지 않게 관리하자고 이렇게 필기구는 이렇게 꽂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요거 반대로 꽂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후로 요거 이렇게 안으로 뾰족한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꽂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모든 문 여닫이 문은요, 당기는 문으로다가 이제 자기 쪽으로 당기는 문으로다가 엽니다. 왜냐하면은 잡아 당겨서 열면은 내가 안전한 조치를 하지만 밀고 나갈 때는 반대쪽에 사람이 있으면 다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모든 문은 당겨서 여는 걸로 이렇게 실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단을 이용할 때는 요 반드시 요 손잡이를 잡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손잡이를 요게 잡지 않고 평지 가듯이 걸어가면은 그냥 이동할 땐 벌점을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복도 모서리에 우리가 이제 급히 막 가다 보면은 복도 모서리에서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하고 부딪혀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복도 모서리 바깥쪽에다 이 볼록거울을 설치해 가지고요, 반대쪽에 누가 오는지 미리 보고 조심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요, 이 회사가 이제 이렇게 220년간 안전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전으로 신뢰를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220년간 꾸준히 성장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 회사는 안전에 관한 한 최고다 이런 이미지를 딱 심어 놓으니까 이 회사가 이제 지금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나 하면은요, 안전복, 또 이렇게 안전 보안경, 또 이렇게 이제 안전 장갑, 안전 장화 이런 것들을 다 생산해 가지고 안전에 관한 제품 그 주력 상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전에 관한 제품들 판매한 데서는 시장 지배력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지금 아주 탄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제일 신화에 도전하는 희망찬 또 다른 새로운 기업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종사원 2,000명 미만의 신생 기업이에요. 그런데 듀폰을 뛰어넘는 안전 제일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동종업계 최초의 안전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짐작하셨나요? KDFS 안전 TV. 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안전에 관한 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KDFS가 안전 TV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안전 분야의 선진 기업이 되기 위한 이 KDFS 안전 TV는 금년 3월 10일 날 안전 TV 방송을 개설을 했어요. 현재 정기 구독자는 이제 249명이에요. 오늘 현재. 그리고요, 업로드한 동영상이 안전에 관한 동영상이 75편이 올라가 있어요. 누적 시청은 이제 8,965회 누적 시청을 했어요. 이제 10,000 뷰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안전 TV를 알차게 열심히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아쉬운 점은 정기 구독자가 249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종사원이 2,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10명 중에 1명꼴로 다 정기 구독을 했다는 거는 조금 여기 호응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원인이 뭘까 이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오늘도 교육 끝나면은 이 교육한 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우리 센터장님께, 우리 소장님께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면 이거를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이렇게 카카오톡 링크로다가 전달을 해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시청을 하시면은요, 여기서 바로 구독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상시 로그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안전을 위해서 안전 TV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모든 분들의 스마트폰 바탕 화면에는 요 유튜브 아이콘이 분명히 있어요. 유튜브 아이콘을 딱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유튜브 화면이 열려요. 맨 위에 오른쪽에 여기 그 거울처럼 생긴 요거를 딱 터치를 하면 이렇게 이제 유튜브 검색창이 열립니다. 이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KDFS 안전 TV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은 KDFS 안전 TV는 딱 하나뿐이에요. 요거를 딱 터치를 하면 KDFS 안전 TV 창이 딱 열립니다. 그 여기에 오른쪽에 이제 빨간 글씨로 구독이라고 돼 있는 거를 딱 터치를 요거를 하면은 검정색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안전 TV에 올리는 안전에 관한 유익한 동영상들이 계속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절대 돈 내는 거나 요금 내는 거 없으니까 무료니까 부담 없이 한번 오늘 신청을 해보셔요. 오늘 다른 사람은 신청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은 신청하시는 분이 포항센터 식구들만 신청이 들어오실 텐데 몇 분쯤 들어오실 제가 기대를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종합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포항센터 식구들도 종합평가 대비해서 전부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참고로 여기 이제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한 이 평택 빌딩은 우리 포항센터보다 더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열심히 좀 환경을 바꾸고
혁신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수고했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빌딩 내에 전체 창고가 15개가 있는데 그 15개가 이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번호를 부여하고 그 속에 이제 어떤 물품이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정비를 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뭐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준비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관리 취약구역에 이게 여기가 이제 위험물 저장소 그근에 아주 취약한 지역이 이렇게 이제 있었거든요. 여기를 전부 이렇게 가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옛날 방범초소 옆이었는데 여기 금연구역이라고 아무리 써붙여봐도 사람들이 그 밤에 껌껌하면 여기 가서 담배 피기 딱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만약에 여기 가서 담배 피다가 이제 화재나 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 금연구역 아무리 써붙여도 소용없으니까 여기 아주 이 화단을 만들자, 꽃밭을 조성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화단을 조성을 해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많이 이제 살포하고 구절초, 뭐 채송화 등 이런 그 꽃 종류를 이제 심어가지고 화단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환경을 바꿔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근에 용도 폐기된 방공호가 아주 이렇게 위험한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 위험한 구간에 사람 빠져 다칠 수도 있고 해서 단단한 이제 뚜껑을 하고 여기 이제 안전 조치를 여기도 이제 화단 조성 구역에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요. 옥상 관리가 좀 어려워요. 옥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별로 표시도 안 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옥상이 이렇게 이제 거미줄도 끼고 뭐 배수구도 막히고 막 청소도 좀 해도 표시도 안 나고 이런 구간인데 여기를 특히 이제 여기 옥상에 이런 구간이 있으면 이거 걸려 넘어지기 딱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정비를 이렇게 했어요. 눈에 팍팍 띄게 완전히 이렇게 시각 효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페인트 칠을 좀 하고요. 그렇게 이제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하면서 여기 완전히 이제 도색도 새로 하고 개선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주차장 입구에 이제 이렇게 표지판이 없어가지고요. 여기 이제 안전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전 조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출입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 요인을 제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이 건물 주 출입로고 여기 이제 그 주차장 입구인데 여기 요 구덩이가 이렇게 파여가지고 걸려 넘어지기 딱 십상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여기 이제 물이 고이면은 비 와서 물이 고이면은 요 스며들어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이제 물이 흐를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여기를 이제 그 페인트 여기 완전히 저기 아스콘으로다가 이 파인 부분을 구덩이를 전부 다 메꿔 가지고요. 이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정비하는 작업을 전 직원이 참여해서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깔끔하게 안전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거죠. 네. 그다음에 빌딩 정문 이 철제 이게 녹슬어 가지고 이게 참 아주 보기 싫게 이렇게 돼 가지고요. 이거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요. 녹을 전부 제거를 하고 페인트 칠을 새로 싹 해서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이미지를 바꿔버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확 바꿔버리는 그런 시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건물 모서리 이런 데 이제 깨져 가지고 된 거를 이렇게 이제 또 정비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요 깨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 깨끗이 정리를 해가지고 산뜻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애인 주차장 청소하고 도색을 해서 산뜻하게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흡연 지정 구역도 깨끗하게 도색을 해가지고 정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풍수에 대비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비치를 해놓고 여기 장마 때, 폭설 때 재난 대비 모래주머니니까 급할 때는 우선 사용하고 연락 달라고 이제 소장 이름으로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길에 여기 빗물이 떨어지면 쓱 흘러 내려가다가 여기 이제 계속 흘러 들어가지 말라고 집수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위험 요인이 있는 거를 딱 정비를 해가지고요. 빠지지도 않고 요철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이런 정비를 한 거죠. 예. 아무튼 이제 품질 평가 5연패 달성을 위한 열정으로 이렇게 이제 안전보건 표지판 전부 정비를 다 새로 하고요. 이런 이제 열정적으로 이걸 해놓으니까 이거를 해놓으면은요
점검반이든 평가위원이든 딱 보면은 굳이 설명 안 해도 그렇게 노력하고 땀 흘린 흔적이 다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포항센터도 전부 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참고 사항으로 이렇게 시도했던 과정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엔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백범일제 제가 읽다가 이걸 보니까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하는 이 구절을 제가 딱 마음에 새겨가지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굴이 좋아야 되고 몸이 좋아야 되고 마음도 좋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이 3단계를 같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얼짱이 되는 길, 좋은 얼굴 만드는 거는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웃는 얼굴을 웃음을 실천하면은요 마음의 넉넉함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성형수술에서 고치는 거는 절대 유지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다가 이제 넉넉한 얼굴을 만드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0대 이후에는 본인의 얼굴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대 이전까지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얼굴로 그냥 버티고 살지만 40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행동과 실천이 이렇게 얼굴로 다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넉넉하고 인자하고 여유로운 마음들을 보여주려면 웃는 얼굴을 잘 실천하자는 거죠. 그리고요. 몸짱이 중요한데 몸이 좋으려면은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요. 또 건강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섭취가 중요해요. 음식을 골고루 섭취를 하는데 섭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섭취한 만큼 우리 몸을 움직여서 연소를 시켜야만 그 음식으로 먹은 영양가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골고루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50대, 60대 이렇게 되면은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은 성적표가 딱 옵니다. 한 2주일 후에. 성적표를 받아보면은 당신은 간에도 이런 수치가 높고 폐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장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관리를 잘 하시면서 운동 열심히 하라고 이런 통지서가 와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이고 죽었네 이거 이렇게 여러 군데 문제가 있는 거야 하고서는 실망하고 좌절하면은 누워버리면 죽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운동 열심히 하고 걷기 운동 열심히 하면은 살아날 수 있어서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실천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체력 관리를 위해서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을 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오늘 스트레칭을 위해서 틈틈이 하면 좋은 스트레칭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목을 이렇게 목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5바퀴 돌려주시고 반대로도 돌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목을 돌려주시면은 막 목에서 이렇게 이제 우두둑 소리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을 잘 풀어주고 목이 유연해야 건강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어깨 날개 운동이에요. 자, 이렇게 머리 뒤로다가 손을 넣어서 깍지를 딱 끼고요. 이렇게 팔꿈치를 뒤로 팍 이렇게 최대한 당겨주시고 10초 동안 딱 유지를 해주세요. 그리고요. 또 앞으로 굽혔다가 다시 5번 이렇게 이 펴주는 이런 거 틈틈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 계신 의자에 앉아 계신 동안에는 이거를 좀 열심히 해주세요. 이거를 실천해 주시면은 어깨 날개 운동에 의해서 여기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런데 이제 찌뿌도 타지 않고 몸이 잘 풀리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허리 아치 운동이라고요. 허리에다가 손을 딱 대시고요. 어깨 너비만큼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요. 손을 허리에 받친 후에 숨을 내쉬면서 몸을 등 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제껴줍니다. 이렇게 제껴주시면 이거를 이제 5회 반복을 하시면은 내 몸 상태가 우리 허리가 유연해지고 건강에 좋아지고요. 우리가 몸을 잘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어서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만 안 다치는 거예요. 자, 이제 손도 좀 풀어주시고요. 발목도 틈난 대로 좀 이렇게 풀어주시고 또 하나 우리 깍지를 이렇게 딱 껴가지고요.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쫙 밀고 위로 딱 올려주시고요. 옆으로 이렇게 딱 돌려주시고 또 이쪽으로 한번 또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렇게 자꾸 이거를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일할 때 삐끗하고 막 이렇게 다치고 넘어지고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고요. 몸 상태가 좋아야 컨디션이 좋아지고요. 컨디션 좋아지면은 기분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실천해 주시는 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장이 중요해요. 마음 좋음이 중요한데요. 이 마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역지사지가 출발점이에요.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를,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분은 성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역지사지를 열심히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역지사지하는 생각의 근육을 잘 길러주시고, 여기 마음의 여유를 갖는 지식을 쌓고 성품을 닦아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성인 반열에 갈 수 있는 마음 좋음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그게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습관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이제 여러 번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주례한 그 신혼부부들 관심 있게 살펴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요, 그렇게 서로 좋아서 환장을 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한 몇 년 지내면은 그냥 짜그라거리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막 서로 뭐 이제 뭐 이혼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의 단점은 다 감춰놓고 좋은 점만 자꾸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막 결혼했는데 같이 살다 보면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저도 결혼 전에는 저 단점 다 숨기고 좋은 점만 이렇게 뻥튀기 해서 자랑하고 이거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딱 이제 발견을 하고 서로 이제 실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결국은 결혼이 상대방한테 꼭 봉을 잡으려고 결혼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요, 봉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봉이 돼줘야 됩니다. 서로 내가 봉이 돼줘야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도요, 한 20년쯤 살아보세요. 애정이 다 식어버리고 그냥 덤덤해요. 그때는 그냥 아주 왼수덩어리처럼 이렇게 미워하게 해도 돼요. 근데 그때 20년 살았는데도 애정이 짜릿짜릿하게 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애정이 도저히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애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때는 20년 이상 살았다. 그때는 동지애로 사는 거예요. 전우애로 사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동지로 손잡고 같이 갑시다 이래가지고 같이 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부부간에만 이런 게 아니고요.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동료가 어디 이렇게 마음에 쏙 들고 그냥 가슴이 찌릿찌릿하는 동료가 어디 있겠어요? 덤덤하잖아요. 그런데 동료도 왜 하필 내 옆에 저런 인간이 왔는지 몰라 막 미워하고 그러면은 직장이 지옥이 돼버려요. 근데 옆에 있는 동료를 어차피 우리 동료애로, 전우애로 이 힘든 일을 같이 나누어서 힘을 합쳐서 같이 가는 동료애와 전우애로 이렇게 해서 팀워크를 이루면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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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오천의 이경희 소장님도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우리 경주뷰팅 최용태 소장님도 네네네 부탁합니다. 네. 다음에는요, 나무 물통의 법칙을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나무 물통은요, 물이 얼마만큼 여기 담을 수 있나 하면은 이 꼭대기까지 담는 게 아니라 여기 약간의 결함이 있으면 여기까지만 물이 차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직장에 이렇게 성과는 아주 훌륭한 사람, 앞장서 가는 사람 기준으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그중에 좀 부족하고 부진하고 서투르고 소외당하는, 또는 이제 좀 여기 적응이 좀 잘 안 되는 그 사람만큼만 성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칭찬해 줘야 되지만 잘 못하는 사람을 살피고 저 사람 뭔가 개인적으로 애로가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여기 적응이 잘 안 되는구나 살펴가지고 막 위로하고 격려해서 같이 손잡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팀워크가 잘 돼야만 성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소외된 직원, 옆에 힘들어하는 직원 잘 살펴서 힘을 합쳐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같이 잘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 제가 왜 준비했나 하면은요, 요 사진이 산재병원에
산재 다쳐가지고 부상당해가지고 여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기야 돼서 입원한 환자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우리가 안전을 소홀히 해가지고 아차하는 순간 사고 나면은 이렇게 산재 병원에 가서 이렇게 중환자실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 없도록 안전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인상 좋은 얼굴을 늘 만들어주세요. 인상 찡그리고 짜증내고 욕하고 막 한숨 쉬고 이러면은 진상은 옆에 사람 꼬이질 않아요. 서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항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우리 행복한 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 포항센터에 이렇게 이제 다 분위기 좋은 거는 우리 김주환 센터장님이 늘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이렇게 모두 화합이 잘 되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잘해 주시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센터 늘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포항센터 가족 모두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교육받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요 교육 끝나면은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좀 설문을 좀 보내드리면은 그거 읽어보시고 이렇게 회신을 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또 저하고 이렇게 포항센터 식구들 만나는데 우리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포항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포항센터 파이팅! 네, 이제 음소거 해제 주셔도 됩니다. 이제 예, 그러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포항센터 최고예요. 올해 이렇게 저기 태풍 피해 때문에 수고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또 평가도 잘 받기 위해서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는데요. 포항센터 최고입니다. 네, 제가 포항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포항센터 최고! 최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저 김주환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교수님,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네, 네, 교수님, 네, 김진철 소장님. 네, 네, 아까 초반에 경기도에 네. 김모 씨가 그 네. 강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음성이 잘 안 나와가지고 그걸 네. 터치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기 저 화이트 죄송합니다. 보드에다가 빨간 점 찍는 거를 계속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잘 몰라서 그 이제 그 저 음소거 그거 찾느라고 그러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예, 예. 예, 그 저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저기 그냥 빨간 점만 찍어서 큰 방해는 안 됐는데 그게 이제 더 길어지면은 이제 이 방해가 되거든요. 네,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교수님 장시간 동안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안 그래도 오늘 좀 이제 늦게 좀 시작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저기 참석을 정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해가 사전 공지는 했지만 이상식이요. 점심시간이 하고 같이 겹쳐지다 보니까 조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음부터는 좀 주의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항센터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